그때 그 뭐야 개념만 살짝 했죠. 그래프 그리는 것만. 그 뒷얘기를 못 해가지고 오늘은 그걸 이어서 할 거고요. 뭐 그때도 말했지만 2차 함수를 잘해야 나중에 3차, 4차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신경을 쓰셔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요 첫 페이지에 첫 번째 거 했죠? 요 밑에도 했니? 밑에 안 했구나. 안 했죠? 밑에를 할게요 이제. 아 그게 있어요. 오케이. 그걸 좀 알려주세요. 뭐가 있었죠? (59번) 오케이. 또 있었어요? 82번. 82번. 내가 그런 얘기를 했군요. 해야죠, 그죠? 잠깐만요. 일단은 칠판 좀 지웁시다. 그거 먼저 풀고 가자. 자, 59번으로 오세요. 59번. 문제를 보니까 뭐라 돼 있냐면은 2차 방정식 해가지고 뭐라고? x제곱에 더하기 2배의 절대값 a 마이너스 3 x 더하기 a. 자, 이거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대. 야, 그래 놓고 지금 거기 나온 게 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왜 이렇게 길어? 2배 알파 마이너스 2배 베타. 얘네들이 18이 되도록 만들어 달래요. 뭐 하라는 대로 합시다. 별거 없고요. 일단은 좀 간격을 벌려놓을 걸 그랬네.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뭐 나와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은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부호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곱하면 뭐 나와요? 뭐 a가 되겠죠. 그래서 걔네들 가지고 요거를 설명을 좀 해보자. 일단 앞에 두 녀석 보니까 알파 베타로 묶을 수 있어.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뒤에 거 보니까 이렇게 쓸까? 합의 제곱에서 곱을 2개 뺍니다.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배로 묶어서 이렇게 해서 는 18 이렇게 좀 써보자. 그래서 물론 뭐 묶이기도 하는 애들이 있지만 그냥 이 상태로 대입하세요. 알겠죠? 무식하게 갑시다. 얘가 지금 a고요. 또 누가 a야? 얘가 또 a고요. 그 다음 요 자리가 뭔데? 3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a고요. 얘도 3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a. 아유 귀찮다. 그걸 제곱해야 돼. 얘들아 이거 좀 하기 싫어지는데? 정리를 합시다. 여기서 일단은 얘부터 해보면은 3a. 좀 차수별로 모아보자. 2차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누구 나와요? 4a 제곱 나오죠. 4a 제곱. 그리고 얘네 둘을 곱해도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배의 a랑 절대값 a야. 이건 하나로 못 써요. 무조건 이렇게 분리해서 써야 돼. 왜냐면 얘 모양이 다르거든. 때에 따라서. 알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로 못 쓰고요. 그 다음 1차는 뭐야? 여기 더하기 3a 생기고 여기 마이너스 2a니까 a가 하나 생기겠다. 그리고 절대값은 뭐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12 절대값 a 생기고요. 네? 여기 얼마예요? 더하기 4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8 절대값 a인가? 혹시라도 내가 틀리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기 상수항 없고요. 여기 상수항 9가 생기고요. 여긴 마이너스 6 생기죠. 그럼 3 생겼고요. 넘어오면 마이너스 15 되겠다. 는제로.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거 당연히 어떻게 풀어야 돼요? 좀 귀찮지만 a가 0보다 뭐 할 때랑 크거나 같을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가야 돼.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절대값 a 때문에 그런 거지.
알겠어? 그럼 이때는 얘가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야? 그냥 그대로죠. 맞아요? 그럼 그대로 나왔다 치면 얘랑 계산해서 2a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나오면 마이너스 7a가 되겠지. 맞죠? 마이너스 15까지. 이거 인수분해 돼요? 모르겠는데. 2랑 1 들어가고. 도와줘. 5, 3 하면 되나? 5. 그러면 10 돼가지고 마이너스 2 플러스 하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a 값 뭐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얼마예요? 5가 될 텐데 이거에 걸리는 건 누구입니까? 5가 되겠죠? 이건 안 돼요. 이거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그냥 무식하게 푸는 거야 또. 이거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6a 제곱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9a 마이너스 15 3으로 약분 좀 할까요? 그럼 2a 제곱에 더하기 3a에 마이너스 5가 0이 된 거고, 그럼 여기에 2랑 1 들어가고 5랑 1 들어가면은 여기에 플러스 여기 플러스 5 여기 마이너스구나. 그럼 a 값이 여기서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5 또는 1인데 두 개 중에 이번에는 얘가 맞는 거지. 얘가 안 되고. 뭐 그냥 별다른 그게 없고 그냥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래서 해달라는 게 얘네 둘을 뭐 해달래? 곱을 해달래요. 곱해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25. 그래서 1번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알겠음? 그 혹시나 해서 그런데 71번은 잘했나요? 71번? 이거 그냥 한 번만 얘기할게요. 그냥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본인이 푼 거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자, 이거 왜 풀어주냐면 그 위에 있는 문제들이랑 같은 유형이긴 한데 풀이가 조금 차이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내가 지금 해주는 대로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71번에 아이고야 지금 뭐냐면 근해 공식을 잘못 알고 있대. 그래서 요거를 잘못 구한 그 공식이 뭐냐면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에 b제곱 더하기 ac래. 근데 이렇게 풀었더니 근으로 나온 게 마육이랑 2인가 봐. 그죠? 야 그럼 생각해봐. 마육으로 나오든 2로 나오든 그 중에 하나는 플러스인 걸로 나왔을 거고 그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인 걸로 나왔지 않겠니?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로 한 게 6일 마이너스 6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그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요것만 해보자고. a분의 내가 분리를 해서 써볼게요. 하나는 이렇게 나왔을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뭔데?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루트 뭐 b제곱 더하기 ac 이렇게 나왔겠죠? 그럼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풀어요. 이 둘을요 한번 더해볼래? 그럼 얘들아 얘네로 나온 게 얘네 둘이지. 그걸 더해봐. 얼마야? 마이너스 4잖아. 근데 그게 얘네 모양으로 더해봐. 누구끼리 사라져요? 루트 텀끼리 그냥 아예 사라져버려. 그럼 뭐가 남아? a분의 더해보면 뭐 요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a, b의 관계가 나와요. 관계가 마이로 약분해봐. 그럼 a분의 b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2라는 거지. 그래서 설명을 써. b를 뭐라고? 2a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둬. 두 번째 뭐 쓰겠니? 곱 좀 이용해보자. 얘네 곱하면 얼마? 실제 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2잖아요. 그럼 봐봐. 얘네 실제로 곱해볼래? 분모는 그냥 뭐 제곱 나와? a제곱이야. 분자는요 복잡하게 가지마. 그냥 동그라미랑 세모를 덧셈 뺄셈하고 곱하는 거야. 그럼 뭐야? 합차겠지. 그럼 앞에 마비를 통째로 제곱하면 그냥 뭐가 나와요? b제곱 빼기 뒤에 거 루트 텀 제곱하면 그냥 루트 안에 있는 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 괄호 열고 b제곱 더하기 ac 쓰면 돼. 그럼 b제곱끼리 뭐 돼요? 소거돼요. 그럼 남는 게 a제곱분의 얘만 마이너스로 얘만 남는 거야. 그럼 a 약분되면 뭐라고 나와? 모르게 되겠지. 걔가 마이너스 12래. 그럼 여기서 c는 뭐라고 쓰면 돼? 그냥 12a라고 쓰면 되겠죠. 그거를 여기다 넣으세요. 그럼 전부 다 a로 묶이는 거 괜찮아? 그럼 x제곱에 b 대신에 누구 써? 2a 있으니까 2가 묶였을 거고요.
C 대신에 얘 넣어주면은 플러스 12가 됐을 거야. 그럼 A 그냥 없다 셈 치고 저 뒤 텀이 0이다를 풀면 돼요. 그럼 무조건 뭐 나와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해야 돼. 그래서 근해 공식 해주면 X는 뭐라고 나와? 뭐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머리 아파. 몇 번이었다고? 그 다음이 82번이었나? 82로 갈게요. 으악, 봅시다. 82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차 방정식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5는 0이다 돼 있고요. 자, p에다가 알파를 넣으면은 베타고, 이게 뭐야? p에다가 베타를 넣으면은 알파다. 그때 px가 x제곱의 개수가요 1인가 봐요. 2구나. 2인가 봐요. 그랬을 때 px를 구해줘 라는 거야. 그때 이런 말 했었죠. 요 식은요 알파를 넣으면 0이 되고 베타를 넣으면 0이 되는 식이다. 그래서 요 식도 알파를 넣었을 때 0 되는 식으로 바꿔줘야 돼.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랑 여기랑 어때요? 달라요. 안 맞아요. 모양이. 그래서 문제인데 이거를 동형으로 바꿔줘야 돼. 이형과 동형이 뭔지 알죠? 이형이 뭐예요? 다른 거. 동형이 같은 거. 알겠어요? 너무 옛날 사람 같나요? 그냥 같은 거로 모아보자고. 알겠어요? 뭐 할 거냐면 야, 여기서 그냥 근계수 관계 써봐. 두근의 합 얼마야? 3이야? 두근의 곱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5예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뭘 써먹을 거냐면은 얘를요 요 베타만 내비두고 알파를 넘겨요. 그래서 얘를 3 빼기 알파라고 하는 거야. 이거 괜찮아? 얘를 뭐라고 봐요? 3 빼기 베타라고 생각을 해.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얘네도 넘겨. 뭔 소리냐면 P에 알파 넣고 넘으면 뭐야? 알파에 빼기 3 이렇게 해주면 얼마가 됐다는 거니? 0이 된다는 소리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헷갈려. 요거 넣고 더하기 베타야? 마이너스 3 이거 해주면 0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요 모양과 요 모양을 잘 보니까 px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0이다라는 이 노란색 식의 x에다가 누구를 넣으면 알파 또 베타 넣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0이 된대. 그럼 요 식이 누구라는 거야? 알파 베타 넣었더니 0 되는 식이니까 쟤라는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누구라고요? 얘도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하는데 걔네를 근으로 하는 또 다른 방정식이 얘잖아요. 근데 세상에 얘네 둘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하나로 유일할 거 아니에요. 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근계수 관계도 달라지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둘이 똑같다는 거야. 얘도 2x 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5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됐던 그 px가 이 녀석들만 넘기면 되는 거구나.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7x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게 px였구나. 그래서 답을 그냥 요런 걸로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더 없었죠? 다음 그거로 넘어가고 개념 프린트로 다시 돌아갑시다. 오늘도 수업하다가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은 내가 얘기할 거니까 그 첨삭 시간에 오답할 때 질문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 좀 해줘요. 내가 자꾸 까먹어가지고. 자, 그 밑에 26페이지 밑에로 오시면은 거기 잘못 썼거든요. 여기다가 얘들아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가 아니라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라고 좀 써놓으세요. 미안합니다. 멍청하게 그걸 틀려가지고 그거 보시니까 지금 26쪽에 나온 게 뭐냐면 일단 얘들아 fx를 내가 뭐라고 설정했냐면 4x 빼기 3이래.
그리고 gx 걔를 마 x 더하기 2라고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뭐 너네 저 그릴 줄 알잖아. 그치? 그럼 지금 뭐 특강 들으시는 분들은 특강 시간에도 맨날 하는 게 그림 그리는 거니까 뭐 보면은 쟤는 아이고 뭐 하나가 이렇게 생겨요. 얘가 마이너스 3일 거고 얘를 f라고 해. 그리고 쟤는 뭐 요렇게 지나갑니다. 얘가 이제 g가 되겠죠. 그냥 이쁘게 쓸까요? 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고 얘가 y는 4x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썼는데 너네가 이 교점 찾을 때 당연히 뭐 한다고 알고 있어요? 두식 뭐 해요? 연립을 하잖아요. 그럼 연립을 왜 하냐는 거야. 왜 하는지도 알잖아요. 이제는 알잖아.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잘 봐봐. 지난 시간에 뭐라 했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요 x좌표랑 y좌표의 관계식이 뭐라는 거야? x한테 몇 배 하고 4배 하고 3을 빼. 그럼 무조건 누가 나와야 돼? y좌표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럼 이 수많은 점들이 다 이걸 만족한다는 거고 당연히 이 직선은 이걸 만족을 하겠죠. 그럼 내가 지금 특별히 찾고 싶은 이 녀석 있지? 얘는 유일하게 요 식도 만족을 하고 이 식도 만족을 하는 거지. 둘 다 만족을 하는 거야. 둘 다 만족을 하니까 두 개의 식을 모두 만족하는 그 x를 찾는 과정 자체가 뭐예요? 연립방정식 푸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연립을 맨날 한단 말이야 우리가. 그럼 왜 맨날 이렇게 등호둬요? 연립을 한다는 하는데. 이게 뭐 별게 있나? 우리가 배운 연립 방법 뭐가 있어? 대입법이랑 가간법 있죠? 이건 가간법은 아니고요. 대입법이지. 이 y를 요걸로 대체해서 여기다 뭐 해버리는 거야? 넣어버리는 거야. 그게 결국 이렇게 등호를 두는 과정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점을 찾을 땐 뭐 한다? 연립을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럼 이제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y는 4x 빼기 3, y는 마x 더하기 2 라는 이러한 연립 방 정식을 푸는 거야. 그럼 연립 방 정식의 해죠, 해. 다른 말로 근이라고도 하죠. 근이라고 아까 그냥 연립 방 정식의 근의 의미가 뭐가 된 거냐면 야, 당연히 이거 너네 연립할 때 이렇게 연립할 거잖아. 그럼 누구에 대한 식만 남아요? x겠죠? x에 대한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 x에 대한 방정식의 근이 여기서 뭐라고요? 교점에 무슨 좌표가 되겠어요? 당연히 x좌표가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금 연립 방정식을 뭐라고 바꿔 쓴 거냐면 두 함수의 뭐라고? 교점에 무슨 좌표? x좌표로 해석을 한 거야 지금. 뭐 지금 1차에서 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앞으로는 방정식은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함수로 해석을 하겠다는 거야. 함수는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거야. 왔다 갔다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차수가 뭐 하겠어? 올라가겠지. 그럼 거기서도 얘기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 하겠다. 3차 나중에 하겠지. 너네 이제 3차 방정식은 고1 때 배우죠?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함수는 배워요? 안 배워요?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그거 언제 배워요?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배워요. 그럼 그때 뭐 하겠니 또? 함수 배우고 나서 뒷단원이 방부등식이 또 나와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3, 4차 방정식, 부등식을 함수로 그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배운다. 그냥 알맹이는 똑같은데 뭐가 바뀌는 거예요? 함수들만 계속 이제 바꿔치기가 될 거야. 알겠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 그래서 요 내용을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그림이랑 같이 해가지고 적어 놓으시고 이걸 그대로 뒤에서 또 2차로 할 겁니다. 그래서 1차에서 항상 나는 좀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쉬운 걸로 먼저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난이도를 올리다 보면은 너희가 난이도가 올라가도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중이니까 1차로 먼저 해본 겁니다. 여기선 실제로 누가 나와요? 연립해보면 1 나오죠. 1. 그래서 저 좌표가 1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가 1이구나. 그래서 항상 연립했을 때 나오는 그거는 x 값일 거고요. y 값이 궁금해. 그럼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요. 알겠죠? 1 넣어보면 두 함수 중에 아무거나 넣으세요. 얼마 나와?
똑같이 1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1이구나. 필요하면 저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2차로 넘어간 건데, 자, 이제 여기서 세 번째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래요. 이거의 관계. 자, 거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봐봐. 야, 그냥 얘만 등장하면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그냥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저 2차 방정식마저 이제는 연립 방정식으로 좀 관찰 좀 해볼게. 근데 뭔 소리냐? 얘를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마치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라는 하나의 그냥 식과 y는 0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등호를 둬서 풀잖아. 그것처럼 얘도 이렇게 된 결과가 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연립 방정식의 또 해는요, 근이라가 실근은요, 뭐라고 해석이 돼요? 얘를 뭐로 보겠다 이제? 함수로 봐봐. 몇 차 함수야? a는 0 아니랄게요. 2차 함수. 얘는 뭘까요? 이게 뭐예요? y는 0. 뭐예요? y는 0. y 값도 0인 애들 따다다다 찍어봐. x축이 되는 거야. x축. y는 0이 누구라고요? x축. 이거 내가 계속 말할 겁니다. 알겠어요? 바로 대답이 튀어나와야 돼요. y는 0이 누구라고요? x축.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거기 내가 어떻게 썼어? 거의 다 써놨구나. 그래서 얘를요, 내가 뭐라고 볼 거냐면은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와 y는 0. 너희 그 y는 0 밑에다가 빨리 써놔요. x축이라고. 이거의 교점의 무슨 좌표? x 좌표다. 항상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 너네가 이제 이런 것도 본단 말이야. y는 거기 나와 있지만 이 밑에 예시가 하나 있지 않나? 그치? 예시가 있죠. 이거의 실근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그냥 풀어요? 3일 마마 해가지고 이걸 누가 못해? 누구나 다 하지. 그래서 x값이 얼마라고 말해? 1, 3 이렇게 말하지.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뭐라고 볼 수 있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는 2차 함수와 y는 누구? 0이라는 이거 뭐였다고? x축. 이 둘의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가 누구랑 누구다? 1과 3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 그림이 그려져요. 일단 이거 어디로 볼록해요? 이거 함수라고 생각하면 아래로 볼록하죠. 근데 x축이랑 어디서 만난다는 소리야? 1, 3. 그럼 몇 번 만나? 2번 만날 거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얼마인 거야? 3인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앞으로는 다 알겠지만 앞으로는 2차 함수를 그릴 때 무조건 뭐가 되는지 먼저 확인해요.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보세요. 그러면 x절편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되잖아. 아, 그럼 1과 3이 절편이구나. 앞으로 우리는 x값 가지고 많이 풀 거예요. 문제를 풀 때. 꼭지점 구해 안 구해? 필요하지 않은 이상, 대놓고 묻지 않는 이상 안 구해요. 우리는. 축은 구해야죠. 축은. 근데 이렇게 1, 3 표시하잖아. 축이 누구가 돼버려? 2죠. 그냥 눈으로 보면 되잖아. 가운데. 맞아요? 평균 내면 돼요. 평균. 그러니까 얘네가 좀 표시가 되면 우선적으로 요런 게 좀 표시할 때 편해진다. 그래서 자꾸 인수분해가 되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겠지. 안 될 땐 누구 찾으면 돼? 축 찾으면 되고 그때 얘네는 문자 잡으면 돼요.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앞으로 쓰고자 해서 얘기를 한 거고 결국 뭐 한 거야? 방정식을 함수로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함수도 방정식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야. 왔다 갔다 자꾸 해야 돼. 그러니까 한 문제 내에서 왔다 갔다를 엄청 많이 하다 답이 나와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까먹지 마시고 좀 이따 문제 풀 때 잘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갑시다. 4번. 이거 안 적어도 되죠? 굳이 뭐 적지 마세요. 별 내용이 아니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4번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관계. 자, 일단 얘들아 위치관계에다 밑줄 쳐놓으시고, 위치관계의 또 다른 말은 교점 개수라고 써놓으세요. 교점 개수. 그럼 당연히 위치관계로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교점 개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3가지겠죠. 첫 번째는 2점에서 만난다. 두 번째는 1점에서 만난다. 마지막은 안 만난다.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 x축 뭐라고요? y는 0 써놓으세요. 앞으로 x축은 무조건 y는 0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바로 밑에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c가 아니지, c는 0의 실근 개수가요, 실근 개수라고 써있죠. 개수가요 누구랑 동일한 말이라는 거니? y는 누구?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와 y는 누구? 0이라는, 이거 뭐였어? x축. 알겠죠? x축의 교점 개수랑 뭐 한 거야? 같은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지금 길게 설명하지만 너네 다 아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2개가 나왔어, 이 방정식의 근이. 그럼 판별식이 0보다 뭐 했다는 거니? 크다는 거죠. 그러면 교점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2개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서로 다른 교점 2개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그림도 간단하게만 그려놔. 너무 크게 그리지 말고요. 아래로 볼록이었으면 이런 그림, 위로 볼록이었으면 이런 그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럼 무조건 저 두 그림이 생각나시면 됩니다. 짝을 지어서 같이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개. 근의 개수 1개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판별식이 0이 된다는 거고, 다른 말로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1개라는 거고, 다른 말로 괄호 열고 뭐 한다? 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접한다. 그 교점 중에서도 접하는 점을 뭐라 불러요? 그냥 접점 이렇게 불러. 접점. 알겠죠? 접점. 그럼 여기서 그림에서 이렇게 있을 때, 야, 한 번 만나게 접하고, 야, 한 번 만나게 접하고, 이런 애들을 접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너 알잖아요. 그죠? 세 번째, 뭐라고? 0개. 교점 없어. 그럼 판별식은 0보다 뭐 한 거야? 작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렇다고 하면은 교점이 없다. 그래서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내가 왜 그림까지 같이 얘기를 하냐면, 봐봐. 나중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답답해 죽겠어요. 얘 지금 x축보다 어디 있어? 위에 있지. 크지. 0보다 큰 거지. 0보다 크다고 하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러면은 판별식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크다. 그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말을 해요. 그럼 이렇게 그 심장에서 피 쫙 나가는 느낌 알죠? 나 그렇게 킥해야 되거든요. 그럼 안 된다. 알겠죠? 생각을 해야죠. 판별식의 의미는 뭐예요? 교점의 개수를 뜻하는 거야. 근의 개수니까 근이 2개면 교점이 몇 개라고요? 2개인 거야. 항상 이게 동일시 돼야 돼. 그러니까 2번 만나야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한 번 만나면 판별식이 0인 건데, 이게 위에 붕 떠 있다고 0보다 큰 거 같아. 판별식이 0보다 크대. 그럼 틀리는 거야 그냥. 알겠지? 뭐 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예요? 안 만나서. 알겠지?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말을 해야 된다. 알겠지? 이게 나중에 연동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게 어디에 더 많이 쓰이냐면 뒤쪽에 가서 2차 부등식에서 많이 쓰여요. 2차 부등식이 내 생각에는 그래. 공통수학 1에서 제일 어려운 단원인 것 같아요.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직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봐서 그런 거고, 이제 너네가 내신 대비 할 거란 말이야. 하다 보면은 가장 좀 까다롭게 나오는 파트가 그 부분이야. 알겠죠? 그거랑 경우의 수. 경우의 수도 살벌합니다. 알겠죠? 와, 어려운 거 많아요. 그래서 이제 너네가
방학 때 한 거에 이제 한 스텝 더 나가서 내신 대비 할 텐데, 그때 이제 이런 거 다 중요하니까 좀 그때 좀 제대로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자면 fx가 2차 함수일 때 걔 x축과의 위치 관계는 판별식의 부호로 판단하래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조점 몇 개라고요? 2개. 판별식 0이면 한 개 접한다. 마지막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나니까 위에 붕 떠있다. 혹은 아래에 있다. 알겠지? 넘어갑시다. 재미없지 얘들아? 문제 풀자. 요건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돌아오는 걸로 하고요. 문제 풉시다. 교재 57쪽으로 오세요. 이것도 재미없니? 문제도? 재미없겠죠? 자, 1번으로 오시면은, 야, 이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대요. y, 0, b, 0 이렇게 된대요. 그때 a 더하기 b를 구해라. 아니, 물론 뭐 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넣어버리면 돼요. 그럼 넣으면 누구 나와? a 나오죠? a 구한 다음에 얘도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구해도 되고. 한번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 대입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게 얘를 이렇게 2,0이라는 건, b,0이라는 건 얘네가 다 무슨 절편이라는 거야? x절편이죠. 그럼 x절편이라는 거는 이 식 자체가 그냥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닐까요? 그지? 그래야 이제 마이너스 2 넣어도 0 나오고 b를 넣어도 0 나올 거 아니요? 그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 마구를 만들려고 요렇게 곱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2랑 누구 나와? 그거의 3배를 하면 마구라는 건 얘는 얼마라는 거야? 마3이라는 거죠? b가 얼마가 돼요? 5가 되나? b에 5 넣었더니 상수항이 마이너스 10에다가 얘까지 해서 a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30.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대입하는 게 더 좋아요. 알겠죠? 대입하면 돼. 근데 내가 왜 굳이 이렇게 풀었냐면은, 다른 문제 풀 때는 이런 형태가 더 편해요. 인수 정리된 거. 너희가 한번 4번을 해봐.
자, 이제 할게요. 봐봐. 지금 문제를 보니까 2차 함수인데 꼭지점 좌표를 1,2로 줬고 x축과 PQ에서 만난다. PQ 길이가 2래요. 혹시 꼭지점이 나왔으니까 꼭지점식으로 썼나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잖아. 이렇게 물론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얘를 적용하기가 조금 그래. 그래서 이제 약간 물론 필요하다면 꼭지점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꼭지점은 하면 안 돼. 이게 아니야.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꼭지점보다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요거 x축과의 교점이 거리가 2래요.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했냐면 일단은 그릴 건데 야 꼭지점이 1,2고 x축이랑 몇 번 만나래? 2번 만나라 했지? 그얘 무조건 볼록성이 어디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아니 꼭지점이 1,2니까 여기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가 1, y좌표 2라는 거야. 근데 이러면 너무 쉬워지지 않니? 얘네가 P, Q 이 소리거든? 근데 요 간격이 얼마래? 2라 그랬지? 근데 우리가 맨날 함수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2차 함수에서는 대칭성이란 말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볼록성 다음으로. 근데 볼록성은 너무 시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실제로 풀 때 제일 키가 되는 거는 무조건 대칭축이에요. 아, 이게 왜 내가 이렇게 강조하겠니? 지금 얘 얼마야? 1이지? 이거 전체 길이가 2면 한 칸이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잖아. 1에서 1만큼 가면 좌표가 얼마예요? 2예요. 여기 얼마예요? 0이 된 거야. 그럼 내가 뭘 알고 있냐면 최고차 계수는 몰라도 x축과 0이랑 2에서 만난다는 거 아니까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지? 거기다가 이제 꼭지점 1,2 대입하면은 a까지 그냥 바로 나와요.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 푸셔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대입합시다. 2는 1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a인가요? 그래서 a가 일단 마이너스 2라는 거 위로 볼록 나오고요. 네. 혹시 도영이가 네. 그 배수는 숙제를 못 받았었나요? 걔 보고 카톡을 좀 보라고 해주세요. 제가 카톡 화요일인가 수요일쯤에 보낸 게 있거든요. 그게 제가 들은 부분 풀어오라고 했거든요. 그거예요 숙제. 네. 뭐 하고 있었죠? 이걸 전개를 합시다. a한테 마이너스 2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더하기 4x가 되겠지. 그래서 a가 얼마야? 마이너스 2고 b가 4겠지. c는 얼마예요? 0이겠죠. 이해돼? 알겠어? 하라는 게 뭐였니? a에서 b 빼래. c는 어차피 0이니까 무시하고요. 빼주면 마이너스 얼마 나와? 6 나오겠다. 뭐 구하라는 대로 해보면 마이너스 6이 나와요. 자, 요렇게 풀어주는 게 앞으로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꾸 연습을 좀 하시고 관점을 살짝 바꾸자. 축을 잘 활용하셔야 돼.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갈 건데 이게 또 별로 막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서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9번만 할게요. 9번 안 하긴 좀 그렇고 9번으로 와보세요. 9번에 보니까 x에 대한 2차 함수 y는 x제곱에 더하기 2m 더하기 3의 x 그리고 더하기 m제곱 더하기 2m 마이너스 1이래. 제대로 다 썼죠? 그랬을 때 야 얘가 x축과 만났으면 좋겠대. 만나라? 뭐 아니면 뭐예요? 두 개 만나거나 한 개 만나라는 거지. 그럼 당연히 얘한테 뭐 하면 돼? 판별식 가면 돼요. 판별식. 알겠죠? 판별식 갑시다. 왜냐면 얘랑 비교 대상이 지금 누구니? x축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놔요. x축에 대한 교점 개수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다 는영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x축이 아까 y는 뭐였어요? y는 0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연립을 는0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판별식 가면 돼. 그래서 판별식을 해보면 b제곱 야 이거 너무 하기 싫다. b제곱 마이너스 4ac죠. m제곱에
더하기 2m에 마이너스 1일 거고, 일단 2차 길이는 그냥 사라지고요. 여기서 12m 더하기 9가 나와. 빼기 여기는 마이너스 8m 더하기 4가 되겠지. 그게 판별식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4m 더하기 13,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m 값은 누구보다?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하라는 게 뭐니? 최소값 1번. 야, 너무 쉽다 그지? 이씨, 이런 건 그냥 풀어야 돼. 그 다음에 15번 해볼래요? 15번. 15번. 아, 이것만 얘기할까? 너네 평행이동 할 줄 알죠? 아, 해보세요 일단. 해보세요. 네. 도영이가 지수로 방부등식 월요일에 받았던 프린트를 못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자기 지수로 가 끝나고 삼각함수부터 수업을 들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프린트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해서 프린트는 못 했다고 하고. 아, 네. 범준이는 프린트를 두고 왔대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도영이는 대수 숙제도 안 해가지고 어차피 남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범준이가 그거 풀었대요? 모르겠어요. 아마 풀린 풀었다고 하면은 네. 다음 시간에 가져오라고 해주시고, 안 풀었다고 하면은 뽑아서 풀려주세요. 풀었다고 하면 그냥 9시에 보낼까요? 네네. 당기 끝나면? 네. 자, 이제 할게요. 봐봐. 일단 문제에서 얘를 평행이동 해달래, 이만큼. 근데 너네 이거 그냥 평행이동 할 수 있니? 뭐 해야 돼, 무조건 이거는? 이거는 일단 꼭지 좀 찾아야 돼요. 아까 말했죠. 필요하면 하라고. 그냥 무조건 안 해야지 이게 아니야. 필요하면 해야 돼. 꼭지점 좀 찾아보자. 이거 왜 이렇게 좁게 해놨어? 지워버려. 바보같이. 이거 뭐 암산할 수 있잖아. 이거의 제곱에다 뒤에 뭐 붙이면 돼? 마이너스 4인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 괜찮죠 바로? 얘 꼭지점 몇 컴마 몇이에요? 2 컴마 얼마야? 마 4잖아. 그럼 걔도 이 이동을 그대로 받지 않겠니? 그럼 이동된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이 돼요? 1 컴마 얼마겠어? 마 2가 되지 않겠니? 이거 괜찮아요? 그냥 그대로 더하고 빼고 한 거야. 근데 평행이동을 하면 얘들아, 그래프의 이 폭은 절대로 변해요 안 변해요? 어디로 가든 안 변하죠. 그래프의 폭에 관여하는 게 지난 시간에 뭐라 배웠어? 요 앞에 있는 2차의 개수, 알겠죠? 얘에 대한 명칭이 따로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걔의 절대값이 절대로 변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부호도 변하면 안 되죠. 갑자기 뭐 이렇게 뒤집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y는 똑같이 1로 잡아가지고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지? 이거 좀 전개 좀 하자. 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났더니 그 2차 함수가 누구랑? y는 mx래. 누군지 몰라요. 그냥 막 그어요. y는 mx랑 몇 개 점에서 만난다고 한 거야. 2개 점에서 만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어 본 거야 지금. 괜찮아? 그럼 얘가 p고 얘가 q라고 해봐요. 그럼 이 pq가 뭐가 된대요 지금? pq의 무슨 점? 무슨 점이 아니라 뭐가? x좌표의 합이 얼마래? 1이래요. 아까 말했죠. 이거 연립하라고. 왜? PQ에 대한 얘기 하는 거잖아. 만나는 점들. 알겠어? 연립을 해보면 뭐라고 나오니? x제곱에 얘 넘어가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요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 는제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너희가 항상 뭔가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쓰려면 너희가 잡아야 돼. 뭘 잡아? 근한테 이름을 좀 주세요.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죠. 그럼 여기에 근이 누가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다고? 함수랑 방정식이랑 연동하고 있다고 지금. 알겠지? 같이 가야 돼요. 계속. 이 상황을 보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산은 여기서 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여기서 얘네들의 합이 얼마래? 1이래잖아. 그럼 여기서 계수관계에서 두 근의 뭐가 합이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그게 얼마래요 실제로? 알파랑 베타 누군지 몰라도 합이 1이래요. 그럼 여기서 근계수관계를 뭐라고 쓰면 돼? 그냥 m 더하기 2가 1 된다 이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한 거야. 그럼 m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겠지. 끝. 이거 괜찮니? 그래서 아까 특강 들으신 분들은 아까도 비슷한 거 했었던 거 기억나? 걔가 좀 더 어려운 거긴 해요. 아까는 점의 좌표를 준 거였잖아요. 가운데 점.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합을 도출해냈던 건데 이건 대놓고 합을 준 거지. 정리를 천천히 잘 하시고 제발 집에 가서 복습 좀 해요. 알았죠? 다시 풀어보세요. 정리가 되시면 다시 개념 풀이 들어갑시다. 문제 몇 개 견디를 본 거고 자 이제 5번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 28페이지에요. 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위치 관계가 뭐라고요? 그냥 교점계수라고. 그냥 교점계수 따지겠다는 건데 그냥 뭐 별거 없어. 그냥 이거야.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을 거고 y는 mx 더하기 n이 있을 텐데 얘네가 두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안 만나 이런 만난다 안 만난다 얘기를 하려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일단 연립을 해야 돼. 알겠지? 그럼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거든? 얘는 mx 더하기 n이다. 근데 우리가 방정식을 이렇게 풀어요? 아니면 한쪽으로 다 넘겨요? 다 넘기잖아. 넘겨서 써볼까요? 그러면은 ax의 제곱 더하기 x를 b마 m의 x 상수항을 c마 n 는 0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이 방정식에서의 근이 몇 개면 두 개면 두 그림도 몇 개? 두 개에서 만난다 라는 거고 얘가 만약 근이 하나야 그러면 얘네들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고 그러니까 뭐야 판별식 미안해요 근이 없대 그럼 뭐야 실제로도 안 만난다는 소리야. 근데 이거의 근의 개수를 누가 판별을 해줘야 말 그대로 판별식이 해주는 거지. 맞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번 서로 다른 뭐래요? 두 개의 교점이래. 그냥 서다 두 교라 쓸게. 미안해. 서다 두 교 대충 쓸게요. 이러면
그림상으로는 그러나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판별식은 누구의 판별식이에요? 오해하면 안 된다. 얘 가지고 판별식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누구로 판별식을 가져야 돼? 반드시 연립이 된 거. 야, 그럼 참고. 얘에 대한 판별식 하면 그냥 뭐야, 그건? 이게 아까 계속 앞에서 하던 거예요. 그냥 이차함수랑 x축 가지고 한 거야. 이걸로 판별식 그냥 해버리면 요 이차함수랑 그냥 x축의 위치관계를 본 거예요. 그게 아까 앞에서 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밑에 있는 직선과의 위치관계를 보는 거니까 무조건 연립 방정식에서의 판별식. 아까랑 그 똑같은 판별식이 아니야. 그래서 이 녀석이 0보다 크면 된다.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났는데 접한대. 그럼 접하면 되죠. 이렇게 판별식이 0이다. 대충 쓸게. 마지막 세 번째, 안 만난다. 이렇게 붕 떠있으나 소리죠. 그래서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래서 그림이랑 같이 이렇게 다 한 번에 연동이 되면은 너네가 문제 풀 때 편할 거다. 또 한번 책으로 가볼까요? 그럼 19번으로 갈게요. 19번. 59쪽에 19번. 자, 19번에 뭐라 돼 있냐? 자연수 A에 대하여 지금 Y는 일단 얘들아 너희는 자연수 A에다 밑줄 좀 쳐놔. 수의 조건 나오면 당연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x제곱에 마이너스 2ax 더하기 2a제곱 플러스 1이래. 자, 이 그래프가 y는 누구야? 마이너스 3x 더하기 k랑 만나지 않도록 해달래요. 만나지 않도록. 그럼 당연히 일단 만난다 안 만난다 얘기 나오니까 뭐 할 거야? 연립하겠지 뭐. 알겠어요? 야, 연립을 해. 그러면은 x제곱에 야, 이 장난해? 2a 빼기 3에 x 될 거고 넘기면은 2a 제곱에 더하기 1에 마이너스 k는 제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요거 가지고 뭐 해주면 돼? 너희는 판별식 가면 돼요. 연립이 된 후에 판별식. 아우 근데 문자가 몇 개예요 지금? 모르는 게? 두 개야. a랑 누구? k로 두 개가 나왔어. 그거 어떻게 풀어? 뭘 어떻게 풀어? 문제에서 지금 말한 게 뭐예요? 걔네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FA라고 할 건데 물어보는 게 뭐니? F1이지 얘들아. 그럼 F1이라는 거는 FA라는 거의 의미에서의 요 A 값이 얼마라는 거야? 1이다라고 준 것뿐이야. 그러면 그럼 그냥 여기서 A를 얼마로 넣어버리면 돼요? 그냥 1로 넣어버리세요. 알겠죠? 1 넣어봐. 어떻게 돼요? x제곱에 뭐야? 네? 더하기 x인가 얘들아? 맞니? 1 넣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더하기 여기도 1 들어가면은 3 빼기 k인가? 그러니까 얘 가지고 판별식 해달라는 소리야. 별거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a 값을 제시한 거니까 문제에서 그대로만 넣어주면 돼요. 그럼 판별식 합시다. D1이라 할게요.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가셔야 되네. 4배에 3 빼기 k. 그게 0보다 뭐하다야? 아까 만나지 뭐하라 그랬어. 만나지 말아라 라고 했죠. 아이고야. 그럼 뭐야 이게? 뭐야? 4k에 뭐야? 마이너스 11이야? 이게 0보다 작다. 그럼 k는 누구보다? 4분의 11보다 작다. 4분의 11이 대충 3점 몇이거든요? 3점 몇보다 작다. 하는 자연수 k 몇 개 있어? 1, 2, 3 존재하죠. 그 말은 F1이 얼마라는 거야? 3. 왜? 자연수 K의 개수를 FA라고 했잖아 아까. 이거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K. 문제 잘 읽어야 돼. 거기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뭐라고 한대요? FA라고 한대요. 그럼 요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가 누구 있냐고요? 1, 2, 3 있잖아. 1, 2, 3. 내가 뭐 잘못했니?
뭐라고요? 3이 안 들어. 3이 안 들어가요? 진짜 멍청이 아닙니까? 미쳤나봐요. 자, 미안합니다. 2점 몇이죠? 1하고 2밖에 없잖아. 이 멍충아. 2인 거죠. 미안합니다. 두 번째, F에다가 2 좀 넣어보자. 잘 봐봐. 이제 A한테 2 넣는 거야. 2 넣어봐. 그럼 4 빼기 3이니까 1이 돼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럼 X제곱 마 X. 그 여기도 2를 넣어요. 2 넣어주시면 얼마예요? 9 빼기 K인가요? 맞는 것 같아, 그지? 는 0이다. 또 판별식 하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 AC 요거 들어가시고 걔가 또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이제 집중을 해볼게요. 여기서 4K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5입니다. 또 이게 0보다 작다. 넘기면은 K가 바로 갈까? K가 4분의 35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긴 무슨? 작다. 얘가 대충 얼마예요? 8점 몇이죠? 그럼 K는 1부터 얼마까지 가능하니? 8까지 가능하겠다. 몇 개야? 8개죠. 8개. 8개. 그래서 F2가 얼마인 거야? 8인 거지. 그래서 F1과 F1을 더해달라 했잖아. 아까 더하면 얼마 나와? 10 나오죠. 괜찮아요? 됐죠? 이렇게 멍청할까? 거 21번도 수업시간 이렇게 써놓으세요. 수업시간. 풀어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푸셔야 돼요. 대신 푸시고 다음 시간에 수업시간 봅시다. 그 다음에 다음 유형에서 뭐 할까? 몸에서 소리가 나네. 그냥 뭐 딱히 풀만한 게 없네. 25번으로 갈까요? 아니다 얘들아, 단 거 너네가 해. 26번으로 가자. 자, 26번에서 보니까 x에 대한 이차함수 y는 누구야? x제곱에 뭔데?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래. 여기서 자 집중할게요. 얘가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직선과 접할 때는 뭐였지? mx 더하기 n. 바로 연립해버리자. 이렇게 이항시켜.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요? 정리 좀 해볼게요. x제곱에 일단 넘깁시다. 넘기면 어떻게 돼요? 2a에다가 더하기 mx로 묶일 거고요. 또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3에서 n 뺀 걸로 는 0 이렇게 되겠다. 근데 문제에서 뭘 했냐면 얘네가 뭐 하래? 접하래. 접에다가 밑줄 쳐요. 접이면 교점 개수 몇 개? 1개. 당연히 판별식이 0이다로 가야죠. 자, 그래서 써볼게요. 마이너스 4배에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의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다. 얘가 얼마가 되라는 거야? 0이 되라. 근데 누구에 관계없이? a에 관계없이. 이게 a에 관계없이래. 관계없이. 이거 언제 많이 보던 말이야? 항등식이죠. 그럼 누구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라는 거예요? a에 대한 항등식으로 봐라. 그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보니까 4a제곱 4a제곱 사라져요. 걔네 무시하고 1차부터 일단 다 써보자. 4am 더하기 m제곱 더하기 8a 마이너스 12 더하기 4n 이게 0 되자. a로 묶어요. a로. a 가진 놈이 누구야? 4m. 여기는 더하기 8. 안 갖는 놈이 누구야? m제곱 뭐 더하기 4n 마이너스 12 는 제로 이렇게 되겠다. 끝났네. 이걸 a에 대한 항등식처럼 보시면은 이거 얼마 돼야 돼? 0 되겠죠. 괜찮아요. m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2구나. 여기다 똑같이 넣어. 그러면 얘도 0 나와야 돼. 항등식이니까. 이거 괜찮죠? 여기다 넣어봐봐. 4니까 4n 빼기 8 나오거든. 그게 0이다. n 값 얼마예요? 이겠네. mn이 다 나왔어. 하라는 건 곱해달래. 그럼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야, 이게 상이야? 아니, 그냥 앞에서 방정식에서도 비슷한 거 나오지 않았어요? 그쵸? 이런 거? 그거랑 똑같아. 6번 뭐라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으악, 봅시다. 1번 일단 실수 전체에서 관찰해라 라고 했으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첫 번째 해가지고 A가 0보다 컸대. 그러면은 당연히 아래로 블록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슨 값을 가져요? 소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미니멈 해가지고 저렇게 씁니다. 최소를 써놓으세요. 축에서 나오죠. 축에서. 근데 이거 최대는 정의가 돼요, 안 돼요? 최대는 정의되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누굴 하나 찝는 순간 걔보다 더 올라간 게 있어요. 또 찝는 순간 걔보다 더 올라간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최대값이 없다고 많이가 아니라 없다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A가 0보다 작다고 하자. 그러면은 위로 볼록이야. 근데 그 녀석은 당연히 최대를 갖죠. 여기가 맥스. 역시나 축에서 나온다. 아, 얘들아, 이것만 좀 써놓을래? 이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여기만 밑줄을 쳐보세요. 2차 제외하고. 이러면 무조건 기준이 뭐냐면 y값 최대 최소 찾는 거예요. 알겠죠? y값. 그러니까 위아래. 위아래에 가장 높은 거 낮은 거. 이거 찾으란 소리야. 그래서 실수 전체로 관찰하면 이런 건데, 두 번째, 특정 범위야. 특정 범위. 제한된 범위래. 자, 제한된 범위라고 하면은 또 두 가지로 내가 케이스 분류를 했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축 포함. 축 포함이 뭐냐? 너네 1차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 1차 함수. 1차 함수는 되게 특이한 함수인 게 뭐가 특이해? 되게 단순한 함수인 게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특정 구간으로 자르잖아? 그럼 무조건 최대 최소가 어디서 생겨요? 그 구간의 양 끝에서 생길 수밖에 없어. 그치? 이거는 감소여도 마찬가지야. 감소가 돼도 자르면은 무조건, 물론 최대가 왼쪽에서 생기고 최소가 오른쪽에서 생기는 걸로 바뀌긴 하지만 무조건 양쪽에서 생겨. 양쪽 끝에서. 근데 2차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만약에 아래를 볼록이었다 쳐봐. 축이 얘야. x는 p. 근데 어떤 제한된 범위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포함해버려. 그럼 무조건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생겨요? 아니면 바뀌어요? 바뀌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2차 함수는 좀 잘 보셔야 되는 거고, 게다가 이것까지, 대칭성까지 좀 확인을 해보면 얘들아, 얘한테서 멀수록 더 뭐 해요? 많이 올라가 있지 않겠니? 그지? 가까울수록 뭐야? 조금밖에 못 올라가죠. 이유가 왜 그래? 양쪽이 대칭이라 그런 거야. 대칭이라. 그래서 너네가 앞으로는 축의 위치를 포함하냐 안 하냐만 볼 게 아니라 간격도 체크를 하셔야 돼. 그래서 멀면은 그만큼 높이 올라간 거고, 가까우면 덜 올라간 거다. 가지고 정확하게 왼쪽 끝에서 최대가 생긴다는 걸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축에서 최소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뭐 해보자는 거냐면 그려보자는 거야. 축의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축의 위치를 잘 따지라는 겁니다. 2차 함수 하는데 축을 안 그려? 그럼 완전 쉬운 문제거나 잘못 풀고 있거나 둘 중 하나야. 알겠죠? 근데 본인이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 못 풀고 있어. 근데 축을 안 써. 그럼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잘 써야 돼요, 축을.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두 번째, 제한된 범위가 축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봐. 야, 포함하지 않아 버리면 그게 그냥 뭐야? 이렇게 x는 p가 있을 때
포함하지 않으면 1차 함수에서 하는 거랑 어때요? 상황이? 그냥 똑같아지는 거야. 그죠? 뭐 여기를 A라고 하고 B라고 해보면 그냥 그 해당되는 구간의 양쪽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또 할 거니까 정리가 됐으면 책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오늘 개념을 할 얘기는 다 했고요. 문제만 풀면 돼. 얘들아 좀만 참아봐. 힘들어도 해볼게요. 자, 29번으로 갑시다. 자, 29번에 봐봐. 두 2차 함수 해가지고 fx가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더하기 5래요. 그리고 gx, 자, 이 gx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8x 플러스 2b 빼기 4인가 봐. 야,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하여 fx, gx가 각각 다음을 만족하래. 이게 뭔 소리냐면 얘는요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대요. 얘는 누구보다 0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아야 된대. 자,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상수 a, b에 대해서 a 풀 b의 최대를 구해라. 얘들아, a 더하기 b의 최대가 되려면 a도 뭐 할수록 좋아요? 우리 지금 이거의 최대 찾는 거잖아. a가 뭐 할수록 좋아? 클수록 좋겠지, 당연히. b도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우리는 지금 크게 구하고 싶은 거야. 크게. 알겠어? 어떻게 구하지?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일단 이거 어디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하죠? 그거요. 이렇게 대충 만들어. 축이 누구예요? x는 얼마? 1이죠. 그럼 얘는 문제 잘 읽어보면 제한 범위를 따로 뒀어, 안 뒀어? 안 뒀죠. 그냥 치수 전 범위로 관찰을 해봐. 최소값이 어디서 생겨요? 당연히 축에서 생기겠지. 맞아. 1 넣어볼래? 1 넣으면 뭐 나와요? 4-a라 쓸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 fx란 녀석은요 무조건 마일보다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럼 생각해봐. 마이너스 1은 얘보다 위에 있어야겠니? 아래에 있어야겠니?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 괜찮아요? 다시 뭐라고요? 이거 전부 다 이 함수 자체, 이 함수 값 자체가, 왜냐면 이게 y는이잖아요. 이 함수의 y값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즉 가장 낮은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걔보다 위에만 있으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4 빼기 a가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우리 학교 짱이 있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비공식적으로 있어요. 그럼 우리 학교 짱이 어느 학교 가가지고 저 터지고 왔어. 그럼 우리 학교 짱은 우리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죠. 근데 다른 학교 가서 저 터져 왔으면은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애들은 그 학교 애들보다는 그 학교 짱보단 뭐 한 거야? 싸움을 다 못하는 거죠. 이게 증명이 되는 거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해봐. 얘네들 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얘만 비교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얘만 얘보다 크다가 증명이 되면은 나머지 애들은 당연히 클 거야. 이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딴 건 확인할 필요 없고 최소값으로 항상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넘기고 해주면 a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니?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겠다. 아, 그러면 a의 가장 큰 값은 얼마인 거예요? 5군요. 이게 나온 거예요. 킵해놓고 얘로도 한번 가보자. 야, 이거 어디로 볼록해? 위로 볼록하겠죠? 축이 누구예요? 예? 2인가요? 항상 왜 뭔지 써주시고. x는 2인데 마찬가지로 얘도 최대값을 한번 구해볼까? 최대값 구해보면 얼마가 나와? 2 대입하면 아유 16에서 8 빼죠. 그럼 4 더하기 몇이야? 2b인가? 이렇게 되겠다. 마찬가지야. 얘가 우리 학교 짱이야. 근데 걔가 0보다 다른 학교 짱이라 해. 걔보다 낮아야 된대. 알겠어? 그럼 다른 애들이 싸울 필요 있어, 없어? 없고 얘만 싸우자고. 얘가 0보다 어디 있으면 돼요?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0보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애들은 다 작겠죠, 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넘기고 약분까지 해주면 B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또 나오겠다. 그럼 B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인 거죠.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3 되겠다. 정답이 3이다. 별거 없죠?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면 돼. 안 어려워. 너네 다 잘해. 넘어가.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오늘은 프린트 안 줄 거예요. 알겠죠? 대신 이거 다 할게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야, 뭐 할까? 그래요. 35번으로 와보세요. 35번. 야, 이게 도대체가 뭐냐 이거야. 35번. 이번에는 제한 범위가 있니 없니? 있어요. 지금은. 그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냐면 1까지야. 그래 놓고 함수가 y는, 우와, 이거 뭐야?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자,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각각 줬어요. 최대값은 2라고, 최소값은 1이라고 줬어요. 자, 이랬을 때 a, b를 구해라. 일단 축은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축 누구예요? 1이죠. 1. 얘분의 얘 한 다음에 비율 구하면 2잖아요. 마이너스 2. 절반하고 마이너스 떼버리면은 1 나와. 축은 아는데 뭘 몰라요? 뭘 몰라요? 아, A를 모르잖아요. 뭘 모르는 거야, 그러면? 볼록성을 모르는 거야.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볼록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 모르잖아요. 두 개가 있잖아요, 후보가. 뭐 하는 게 맞을까요? 둘 다 해야죠. 우린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둘 다 하는 거야. 알겠지? 케이스 분류의 첫 번째, A가 0보다 뭐 할 때? 클 때. 두 번째, A가 0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그건 나중에 쓸게. 근데 A가 뭐일 수도 있니? 양수 음수 했잖아. 0일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말이 돼? A가 0 돼버리면 이거 둘 다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럼 Y는 B만 남아. Y는 B 뭐였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였지, 그냥. 맞아? 그럼 얘는 최대 최소가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건 최대가 B이자 최소도 B인 거야. 알겠지? 그럼 얘가 두 개 더해봐. 아이, 뭔 소리야. 두 개 비교해봐.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걔는 그냥 제외하면 돼. 알겠지? 뭐 한다 했죠? 이거 해야죠. 자, 그럼 어디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이렇게 갖다 그어요. 축이 누굽니까? 아까 했지만 x는 1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한한 범위로 자릅시다. 마이너스의 왼쪽에 1은 여기 딱 축이네. 그럼 얘부터 시작해서 주르르륵 내려와서 여기까지 해보면 여기서 최대가 나오고요. 여기서 최소가 나온다. 그럼 최대는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넣어볼래? 여기다가 마일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3a 풀 b가 돼요. 3a 풀 b. 최소는 1 넣어봐. 1. b a 풀 b라고 할까요? 이렇게. 근데 최대가 지금 얼마였고? 2였고 최소가 얼마였어요? 1이었으니까 요거 풀어주면 돼요. 연립하는 거야. 알겠어? 야, 근데 생각해봐. 너네 이거 케이스가 하나 더 있지? 그거 또 풀 거지? 그럼 둘 중에 답이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기준을 누구로 잡아서 케이스 분류했어요? A잖아. 그럼 당연히 누굴 찾는 게 맞겠니? A를 찾아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A를 남기고 B를 없앱시다. 뺍시다. 빼면 어떻게 돼요? 4A 빼면 어떻게 돼요? 1이지. 그럼 A가 얼마야? 4분의 1이야.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네. 얘 맞는 거야. 얘가 주인공이었던 거야. 얘 맞아. 그럼 A한테 4분의 넣었을 때 B는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5인가요? 뭐 이렇게 되겠지? 하라는 게 A랑 B 뭐 해달래? 더하라 그랬어. 그럼 더하면 얼마야?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나와요. 일단 이게 답이야. 물론 시험이야. 근데 이미 답이 나왔어? 그럼 그냥 넘어가세요. 알겠죠? 근데 지금 공부하는 중이니까 두 번째 뭐도 해봐야 맞아요? A가 음수일 때도 하는 게 맞아요. 음수일 때도 해봅시다. 잘 봐.
그럼 어디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 하겠지. 또 축을 구해봐. x는 여전히 1이야. 잘라. 마이너스 1부터 1로. 그럼 이번에도 여기서 최소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최대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해야죠. 달라지는구나. 여기 해보면 뭐나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랑 똑같이 나와요. 3a 더하기 b. 그래서 그게 이번에는 1인 거야. 요거는 1 넣었을 때니까 얘랑 똑같이 나와. 마이너스 a 더하기 b. 근데 그게 이번에는 2가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a 찾으려고 우악 뺍시다. 아래서 위로 빼주면 어떻게 돼? a는 4a구나. 4a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a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마이너스 4분의 1 들어가면 어떻게 돼? b는 아유 여기 계산을 못하지? 마이너스 4분의 1 들어가면 얼마야? 4분의 7 나오겠다. 그지? 이렇게. 얘도 근데 여기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네? 답이 또 나왔네? 근데 더해보세요. a 더하기 b가 어떻게 나와요? 4분의 6이 돼가지고 또 얼마가 돼? 2분의 3인 거야. 알겠지? 지금은 우연의 일치로 얘네가 같았기 때문에 답을 하나로 물어봤지만 만약에 두 개가 답이었으면 뭐 그들을 뭐 더해라 빼라 뭐 이렇게 물어보겠지. 아니면 여기서 둘 중에 하나 걸러질 수도 있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만 이런 거다. 항상 이런 게 아닙니다. 왜 풀어줬냐면 이거는 앞으로 무조건 얘들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으면 둘 다 해보세요. 하나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멈추면 안 돼요. 두 개가 가능하대? 그럼 다 해봐야지. 알았어? 자꾸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그 다음 뭐 할까? 40번으로 와볼래? 40번. 자, 40번에 잘 봐요. 자, 뭐라 되어 있냐면 3부터 어디까지래? x가 4까지래. 이렇게. 자, 거기서 y는 얘들아 너네 한번 잘 생각해봐. 이거 몇 차 함수예요? 결국은 이거 4차 함수 아닌가요? 너네 4차 함수 배웠어? 안 배웠잖아. 이거 못 풀어요 우리가. 이거의 최대 최소를 빼라고 하는데 뭐 당연히 여기 유형명 봐봐. 공통부분이 있는 이라 돼 있죠. 공통부분이 있는 거기다 밑줄 쳐놓고 여기 유형에다가 밑줄 쳐놓고 치환 잘 좀 써줘요. 치환.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범위 주의 빨리 써요. 범위 주의. 범위를 잘 보셔야 돼. 치환할 땐 무조건 범위거든. 도대체가 무슨 말이냐? 너네 여기서 공통부분이 누군지 보이지? 얘로 보여 일단. 그지? 얘로 잡아서 가도 돼요. 근데 나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아니 어차피 얘를 잡나 이거 통째로 잡나 상관없거든? 그냥 얘 통째로 그냥 t라고 해. 알겠지? 그럼 얘 뭐라고 써줘요? t 플러스 4죠. 내가 왜 이렇게 주로 하냐면 물론 t 플러스 4, t 플러스 8 해도 돼. 그런데 그러면 전개를 또 해야 돼요. 아우 귀찮아 죽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그냥 바로 쓸 수 있지. 왜냐면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결국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똑같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한 줄이라도 줄이라고. 알았어? 나중에 진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얘 뭐예요? t 빼기 얼마가 돼? 4겠지. 근데 내가 방금 말했잖아. 치환시 뭐 주의하라고? 범위 주의하라고. 도대체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잡은 t가 누구죠? 얘죠. 얘 그릴 수 있겠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너네가 t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를 하나의 함수처럼 생각해봐. t를 y라고 생각해봐. 그럼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2차 함수를 그려보자고. 어디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하겠죠. 축이 누구예요? x는 얼마? 2일 때가 축이야 지금. 항상 주인공 좀 쓰세요. 문자가 여러 개 등장하기 때문에 헷갈려. 쓰시고 문제에서 x 범위를 얼마부터 얼마까지로 줬어? 3부터 4로 줬지? 그럼 3, 4로 잘라. 3은 2보다 어디 있어?
오른쪽 4도 더 오른쪽. 그럼 그때 요만큼만 남는 거예요. 요만큼. 이거 괜찮아요? 그거 얘 누군데? 4 좀 넣어볼래? 16, 16 사라지니까 여기 얼마야? 4고요. 3 좀 넣어볼까? 그럼 3 다음 9에서 3, 12 빼니까 얼마야? 마3이다가 1 더하니까, 아니 4 더하니까 1인 거야. 이게 왜 내가 이걸 왜 썼냐면은 x가 3하고 4 사이잖아? 그럼 내가 치환한 t는요 누구랑 누구 사이라는 거야? 1하고 4 사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t의 범위가 제한이 돼요. 이걸 무조건 하셔야 돼. 치환하면 뭐 하라고요? 범위를 무조건 이렇게 구하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왜? 여기서 내가 t를 뭐처럼 봤다고요? 마치 y처럼 본 거야. 그러니까 y 값들, 위아래 값들의 범위를 보라고. t의 범위가. 알겠어? 그래서 1부터 4다. 그럼 이제 언어가 다 누구로 바뀌는 거냐면 t로 바뀌어야 돼. 이 함수. 그럼 y는 잘 봐. 그럼 이거 그냥 바로 써보면은 t제곱 더하기 4t까지 쓰신 다음에 얘까지 2배 해가지고 갈 거니까 여기 6t라고 고치자.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8 생기겠죠. 근데 t의 범위는 1부터 어디까지라고? 4까지다 해서 우리는 4차 함수를 못 푸니까 치환을 통해서 2차로 풀겠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릴 수 있잖아요. 다시 또 하면 돼. 방금 했던 거. 행동을 또 반복하면 돼요. 얘 어디로 볼록해요? 또 아래로 볼록하죠. 자, 축이 얼마일 때야? 얼마야 축? 마3이죠? 그럼 그냥 마3 쓰지 말고 제발 이거 좀 써요. t가 마3일 때. 주인공 좀 써. 헷갈리니까. 그리고 1부터 4니까 자꾸 재미없게 포함을 안 하네. 1부터 4 이렇게. 그럼 범위가 또 요렇게 남는 거야. 그럼 이때 이제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게 나오죠. 그래서 1 넣었더니 얼마 나와요? 우와, 마이너스 1 나오고요. 4 넣었더니 얼마 나와? 16에다가 24 더하죠. 얼마예요? 40이죠. 8 빼면 32가 되겠다. 이게 최대최소가 되는 거야. 하라는 게 뭐였니 아까? 최대최소를 빼래요. 빼주면 얼마 나와? 33. 이해됐어요? 야, 그럼 만약에 그냥 최대만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 최대 말고요. 다 못하네. 이쁘지가 않네 다. 일단 넘어갈게요. 계산이 좀 이뻤으면 할 텐데 이쁘지가 않아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 그래, 이거 보자. 43번으로 와보세요. 43번. 얘들아, 43번에 xy가 실수일 때 뒤에 삐리리 나오고 걔네 최대 최소 뭐 얘기 나오거든요. 최대값 얘기 나오거든. 자, 지금 읽어보면 x랑 y는요 종속적인 관계예요, 독립적인 관계예요? 자, x랑 y 실수고 지금 말한 건 뭐냐면 마이너스 x제곱 빼기 y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6 이거에 그냥 최대 최소 구해 라고 한 거야. 종속적이 되려면 이 x랑 y에 관계식이 있어야 돼요. 관계식이라는 거는 등식이야. 알겠지? x, y에 대한 관계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문제에 없는 거 보여요? 이거나 맞아? 관계식이 없다고요. 이해됐어? 그럼 이건 종속적인 관계예요, 독립적인 관계예요? 독립이다. 거기다 빨리 써놓으세요. x랑 y는 독립이다. 그 말은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그냥 x는 x끼리 최대 가지면 되고요, y는 y끼리 최대 가지면 된다는 소리야. 그럼 봐봐. 어떻게 볼 거냐면 얘랑 얘만 데리고 와요. 상수항까지 데리고 오지 마. 그냥 둘만 데리고 와. x랑 관련 있는 애들만 데리고 와. 그럼 얘네 가지고 너네 함수를 그려볼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x를 함수처럼 생각해봐. 어디로 볼록해요? 축이 누굽니까? x가 얼마가 됐을 때야? 4였을 때네? 그때 실제로 값을 구해볼까요? 얼마 나와요? 16 나오나? 이게 x끼리의 최대. 알겠어? 그 다음 y도 한번 데리고 와보자.
그럼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10y. 얘도 함수로 생각해봐요. 어디로 볼록해요? 그러니까 y를 그냥 x라고 생각해봐. 위로 볼록이지 또. 맞아? 위로 볼록으로 또 그려. 그냥 대충 그려. 축이 누구예요? y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넣어보자. 마이너스 25 플러스 50 얼마야 여기? 25겠네. 아 그럼 내가 색깔별로 동그라미 친 애들의 최대값이 16이랑 얼마라는 거야? 25라는 거고 얘는 뭐예요? 그냥 고정값이죠. 상수. 알겠어? 그럼 얘는 최대값이 어떻게 되겠어? 얘네 더하면 얼마야? 41이지. 거기서 6 빼니까 얼마예요? 35. 이게 그냥 답이야. 별거 없어. 그냥 x 따로 y 따로. 왜냐면 독립적이니까. 알겠어요? 내가 뭐 잘못했니? 아 근데 이거는 최대값이니까 여기서 뭐라고 한 거야? 감마라고 준 거고요. 그때 누구도 찾아야 돼? x값, y값. 그러니까 얘가 알파인 거고 얘가 누구야? 베타인 거지.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까지 다 더하면 뭐가 나와요? 34가 나오겠다. 알겠음?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다음 페이지. 2개 남았는데 시간이 없네? 어떡할까 얘들아? 다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지 뭐 그치? 빨리 해볼게. 그 48번으로 와보세요. 48번. 차 타시는 분들 뛸 준비 됐어요? 빨리 끝낼게요. 자 30 몇 번이라고? 48번. 뭐래 지금? 야 2부터 x가 누구 사이래요? 6 사이래. 그래놓고 함수는 y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3인가 봐. 그 위를 움직이는 자 이거 위에 점 p가 있대요. 근데 걔가 a, b인가 봐. 뭔 소리야? 대입하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b를 뭐라고 설명해도 된다는 거니? a제곱 6a 더하기 3. 이러면 a, b가 종속이야 독립이야? 이러면 종속인 거야. 알겠지? 차이점 알겠죠? 그래놓고 말하는 게 뭐냐면 4a 제곱에 마이너스 2b 더하기 12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뭐 별게 있나? 얘한테 뭐 넣으면 돼? 얘를 그냥 퐁당 대입하세요. 그리고 또 뭐 줬냐면은 x범위 줬거든? 당연히 그 위에 점 p의 x 좌표의 범위를 준 거야. 지금 a의 범위가 저 범위란 소리예요. 됐어요? 이거 한번 퐁당 넣어볼래요? 그럼 a제곱이 2a제곱으로 계산이 될 거고 마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2a가 생길 거고 상수항이 3이니까 마6에다가 얘까지 해주면 더하기 6이 생길 거야. 이걸 a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해봐요. 어디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또 그려요. 축이 누굽니까? a는 얼마일 때? 얼마야? 못하겠어. 3인가? 맞아요? 머리 안 돌아가. 자 3이고요. 범위가 이렇게 됐대. 잘 봐. 누가 더 가까워? 3에서 2가 더 가깝지. 걔 가깝게 끊어. 누가 더 멀어? 6이 더 멀어. 걔 멀리 끊어. 그럼 범위가 얘부터 뾰로로 가서 최저 찍고 다시 올라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가장 높은 건 어디서 생겨요? 6에서 생긴다. 그래서 6을 넣어주면 답입니다. 6 들어가니까 얼마예요? 72에서 72 빼고 더하기 6이니까 답이 얼마야? 그냥 6인 거지. 그 정답이 3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관계식 잘 적용해가지고 종속적인 거니까. 이 마지막 건 너네가 그냥 해볼래? 다음 시간에 풀어주긴 할게. 마지막 페이지는 한번 잘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얼마야? 65쪽까지 숙제로 낼게요.